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고양시 주민들의 의견이 현재 크게 갈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의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먼저 좀 전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게 성급하고 설익은 개발 정책입니다. 자연을 훼손하고요. 또 지역민을 지금 4분 5열로 갈라놓았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큽니다. 한마디로 재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고양에서 창릉 신도시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예. 특히나 이게 지금 고양시에서도 일산 동구, 서구, 일기 신도시 지역에서 반대가 아주 큽니다. 예. 반대 주민들 의견을 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창릉 신도시가 들어서면 이제 30년이 다 된 일산 지역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예. 또 서울로 나가는 길목의 교통난이 가중된다. 두 번째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침체에 빠진 이 고양 일산 지역의 활력이 더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고양시는 이렇다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뭐 이른바 잠만 자고 일자리는 일하러 서울로 나가는 이른바 베드타운이 더 고착화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 문제가 이제 지난해 3기 신도시 1차 예정지를 발표할 때 국토부가 이 고양 창릉은 빼놨거든요. 예. 왜 그랬냐 하면은 그때 도면이 사전에 유출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2차 발표를 하면서 그 예정지를 보니까 작년에 그 유출된 도면하고 한 3분의 2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예. 자, 결국 부동산 투기 세력의 손을 지금 정부가 들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아주 높지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요. 이 3기 신도시 정책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 290페이지를 보면은 생태계 보존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고양 창릉도 그렇고 또 이 부천에는 대장지구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3기 신도시가 모두 이 잘 보존된 그 멀쩡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겁니다. 예. 자, 환경 전문 기자 출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더 귀에 들어오는데 일단 뭐 개발 문제나 주변의 집값 문제는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지역이 이제 대부분 이제 농지나 이제 하천 주변으로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단 말이죠. 환경적인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 개발을 억제하고 되도록 이 도시의 숨통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를 유지해야 맞습니다. 또 이 그린벨트 제도는 아시다시피 이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을 해서 시민들의 삶이 이제 그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 막자는 제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고양 창릉 신도시의 경우를 보면은 이 창릉천 좌우를 이제 동서를 개발하자는 것인데 이 창릉천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북한산 국립공원 북한산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한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산하고 한강을 연결하는 생태 통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미 고양시 그 창릉 신도시 주변에는 서울의 은평 뉴타운을 비롯해서 고양에는 삼송지구, 또 지축, 원흥, 향동, 예. 덕은지구라는 게 있어서 이미 개발을 했거나 하는 중이고요. 또 이미 일기 신도시에 있는 그 화정, 능곡, 행신지구와도 도시가 붙어버리게 됩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이 주변에 다 그린벨트가 덮이게 되면은 이제 도시의 열섬 현상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이 기후 변화 시대에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들의 그 무더위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지역이 아직 그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이지 않은 곳이거든요. 비가 내리면 빗물이 그대로 땅으로 스며듭니다. 홍수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요. 여기를 마저 개발하게 되면 이게 기후 위기 시대에 재난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역민들이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창릉 신도시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이 거의 없는 그냥 농경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규로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은 집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서울과 일산의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산 주민들의 고민은 거기에 이제 집이 많이 생기고 나면은 수요자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면은 일산 기존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발표 이후에 실제로 뭐 움직임이 있습니까? 가격에? 네, 뭐 지난 5월달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3기 신도시로 추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기 신도시죠. 일산 신도시라든지
인천의 검단, 신도시 같은 이기 신도시 주택 시장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주택이 과잉 공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집값 하락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이어졌었는데요. 이들 지역은 지난해 그 집값 상승장에서도 소외됐던 지역이 바로 또 일산 신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다가 3기 신도시 발표가 되니까 그야말로 폭탄이 더 얹혀지게 되면서 일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국토부가 GTX D노선이라든지 각종 교통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호재가 여러 개가 겹쳐지게 되면서 최근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일산 신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은 매도자 우위 그리고 매물이 지금 거둬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와 전문가들이 보는 3기 신도시 긍정적인 측면 중 하나가 정부가 뭐 전철망 확충 계획을 분명하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은 결국에는 주변 지역들도 이득을 함께 보는 것이 아니냐,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의 이재준 시장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가 창릉이 포함된 것을 크게 반기고 환영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던 덕양이죠. 그리고 일산 간의 격차를 좀 해소를 하고요. 또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상생,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 지금 최근에 고양이 경기가 좀 침체가 많이 됐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리고 도시 재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이번에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창릉 신도시가 얼마만큼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면모를 갖추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토부 같은 경우는 교통 대책으로 고양선과 서부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여의도하고 강남을 각각 25분, 30분 만에 주파하겠다고 대책을 내놨거든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 그렇게 되면은 창릉 신도시가 상당히 경쟁력 있는 신도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장단점을 비교적 공평하게 좀 나눠서 전해드리려고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과 관련된 마지막 질문은 실질적인 고민을 조금 여쭤봐야 되겠어요. 이게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의 정책이 이대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자, 이 서로 정치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이게 수기를 통해서 나온 것이냐. 지금 아시다시피 그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3기 신도시 30만 호를 대량으로 공급을 해서 물량 공급을 하면 좀 떨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실련의 뭐 김원동 부부장 같은 분의 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어 분석을 보면 그런 물량 위주의 공급을 해도 상당수가 투기 세력의 쇼핑이 되더라. 쇼핑 대상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정부가 이렇게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책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뭐 수백 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좀 많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서 그런 매물이 시중에 좀 많이 풀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여러 다양한 정책을 함께 좀 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